자, 지난 K 차트로 보는 시황 2020년 6월 21일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될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동영상 짧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특히 뭐 종목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중요 이평선을 하락하거나 아니면 중요 이평선을 갭 상승하거나 혹은 그 전일 고가 혹은 5일 전 고가를 갭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전날 새벽에 만들었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날 동영상, 그러니까 나스닥 시작 이날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일 때는 이날 만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날 나스닥이 이렇게 갭 상승,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을 이렇게 요날 고점이거든요. 9,800포인트를 갭 상승해버리고 5일선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날 만들었던 동영상의 내용이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큰 줄기는 올라올 때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올라오는 폭에 관련된 부분이 다 깨지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워져요. 지금 현재 미국이 아침에 금요일날 밤이죠. 금요일날 우리나라 금요일날 밤에 아침에 갭 상승을 1% 가까이 하면서 정고점을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로는 뭐 0.03% 플러스로 끝났는데 지금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죠. 가령 이날하고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 때쯤이랑 지금 이때쯤이랑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엘리어트 파동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끝나야 되거든요. 뭐 여기까지 연장 쳐서 이렇게 다섯 개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하락해서 21선 깨고 61선 뭐 241선, 121선, 뭐 61선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여기서 W 만들고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석 패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씹어먹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올라오고 21선을 처음으로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이때의 흐름이 비슷하고 요날의 흐름이 비슷한 상황에 지금 이 모습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지, 더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 일단 갭 상승했다는 얘기는 여기 윗물량을 갭으로 한번 넘길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의 힘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5일선을 또 터치 비슷하게 하고 또 종가를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위치가 여기여서 약간 두려운 것 뿐이지 위치가 한 요런 데라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간다 생각하고 막 풀베팅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조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주가는 수평인데 보조지표 내려가 있는 흐름이어서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 모든 그 차트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게 여기를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게 진짜 고점이다, 고점이 아니다, 고점을 넘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상당히 아리까리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0포인트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무렵에서 과연 얘가 어떤 힘으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갭 상승하고 떨어져서 0.03%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여기 정도 갔었어야 되거든요. 766포인트 정도 찍어주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 흐름으로 월요일을 우리나라 짱이 맞이한다 그러면 살짝 갭 상승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돌파한다 그러면 미국장이 여기서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공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목 상담으로 했던 SK 우선주, 네, SK 우선주가 있었죠.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유통 주식이 많이 없는 주식을 굳이 매매해서 스스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날입니다. 예, 이날 말씀드렸고, 이렇게 예, 상승했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가 그냥 바로 50만원 치고 갔거든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이 뭐 41만 2천원, 뭐 45만원, 50만원 정도 됐는데 뭐 더 늘릴 게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내려올 때 배짱 좋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50만원에 못 팔았다면 50만원이 다시 본전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게 96만원으로 100만원 갔던 종목인데 지금 59만원 갔기 때문에 좀 심하게 하게만 반토막 난 겁니다. 이게 하루 만에 96만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계좌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40% 가까이 이제 손해, 40% 정도 손해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주들이 쭉 가다가 첫 번째 음봉을 박았기 때문에 뭐 바로 여기서 수직 낙하할런지 한번 들어줄런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들어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거래대금이 큰 관계로 거래대금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주 있는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주 정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거래량 이렇게 끼우면서 한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한 번에 좀 많은 물량을 좀 털고 나오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내려온다 그러면 답 없고요. 뭐 어디선가 또 반등하겠죠. 얘가 하루 등락하는 게 세기 때문에 특히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팔아도 여기서 사서 여기에만 팔아도 이게 44%짜리 이게 60%짜리야. 이게 지금 거의 관계거든요. 지금 시장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장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정을 하겠죠. 언젠가는 조정을 하겠고 이 유동성의 힘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큰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최고 고점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만약에 최고 고점 라인에 온다 그러면 이 기간에 물려 있던 분들, 여기 안에 물려 있던 분들은 또 매도를 하고 싶을 거고 지금 못 사서 안달인 분들은 또 계속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종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올라온다면 특히 뭐 본전이거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다가 본전 통과해서 수익이 난 시점이라면 그러면 물량 조금 줄여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라든가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아무리 굴려봐도 솔직히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의 큰 음봉이 떨어지고 다음날 바로 21선 잡는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차트 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뭐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 공매도도 지금은 불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이 더 배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상 전고점 라인,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 라인입니다. 전고점 라인에 온다면 일부 물량 줄여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따라서 내 종목이 똑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을 날린다거나 혹은 뭐 수익률을 작게 더 수익 날 수 있었는데 수익률이 작아진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1%면 1%, 10%면 10%, 10주라면 10주라도 줄여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고점 라인인 상황이고 지금 미국보다 한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도 보조지표가 여기를 돌파하기는 지금 어려운 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이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의 끄트머리 정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간다고 비중 늘렸다가 호되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실 때가 되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별로 생산성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지금 근데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 관련 이슈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뭐 누구죠? 볼튼가 하는 분께서 자서전을 하나 회고록을 내셨죠?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트럼프 재선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바이든 관련된 또 한국의 동문이라는 이유로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이 또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랑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의 어떤 신념 혹은 뭐 철학 이런 게 되게 애매모호할 때는 국가 전체랑 특히 미국 대통령 정도면 세계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측 안 되는 분께서 지금 자기의 재선만을 위해 정말 공들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재선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되는 게 좋은 건지 알 수 없고요. 되기만 하면은 뭐 중국도 물어뜯고 한국도 물어뜯고 한국은 지금 방위비 부담 문제로 계속 문제 일으키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국민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참을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뽑고 나서 대체 걔네는 그걸 지금 어떻게 참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번에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 한 98% 정도가 다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제 40% 지급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지도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 지도자 잘 뽑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결코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혹은 계속 트럼프로 가거나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자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한 50% 지지율이고 트럼프가 한 38%니까 12% 격차인데 뭐 실제로 그 지난번 대선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전체 득표수에서는 이겼지만 그 뭐죠 투표에선 지는 바람에 트럼프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지지율은 높지만 뭐 트럼프가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알긴 어려운데 뭐 결론은 지금 수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냥 수급 믿고 매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라인이라면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21선 조정 21선 조정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옆으로 기는 흐름 21선 깨고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내는 거죠. 21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떨어졌을 때 혹은 뭐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느 라인에선가 우리가 현금이 없어서 진입을 못한다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유동성의 힘이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
뭐 이런 게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막 개인들이 너무 사고 있어서 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에 의해서 뭐 좌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뭐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기관도 그렇고. 물론 뭐 살짝 사기도 하지만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사놓은 게 있어서 쉽게 뺄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한데 뭐 외국인 기관 믿고 언제 우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 내용은 정말로 생산성 하나도 없어요. 다만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